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이 이제 점점 실체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김기춘, 김무성의 첩보를 경찰로 이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월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걸 보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예. 월권을 해도 엄청난 월권을 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는 조국 수석은 무능한 거 아니냐. 예. 진짜 수석은 백원우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만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원우는 민정비서관입니다. 근데 백원우가 민정비서관 갈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선 의원 출신이 일개 비서관을 간다? 그것도 조국 밑에서? 그랬는데 실제로 하는 걸 보면 민정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 노릇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백원우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장에서 예. 이명박 대통령이 분양을 하려고 하자 어디서 분양을 해 하고 고함을 지르고 해가지고 그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받았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마 무죄가 됐을 겁니다만 네.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사람인데 네. 뭐 인간적으로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백원우 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각별한 애정을 갖다 그런 식으로 표출한 것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정치보복은 정치보복을 낳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백원우 의원이죠. 백원우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정치보복하지 마라. 노무현에 사과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반대로 백원우가 민정비서관 된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네. 이것 또한 문재인 청와대의 정치보복에 백원우가 앞장선 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네. 지금 우리 신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입니다. 자, 내가 이인걸 그 특별감찰 반장의 지시로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모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를 올렸다는 겁니다. 예. 그랬는데 특감반장 이인걸은 추가 조치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무슨 소리야 이거 빨리 경찰에 이첩해. 그래서 자료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뭐 검찰에 이첩하는 내용보다는 예. 이런 정보들은 다 폐기했다. 그렇죠. 예. 뭐 가차없이 폐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경찰에 이첩했다면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집행하는 거는 뭐 수사 보면 다 알 거 아닙니까? 불순물이라고 이게 했는데. 사실이라면 그동안에 청와대가 민간인 첩보는 전부 다 폐기했다든 주장하고는 180도 다른 것이고 그렇죠. 더 가관인 것은 지금 해운회사의 이 오너는 민간인입니다. 그렇죠. 이 민간인에 대한 첩보를 단순히 김기춘, 김무성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올렸더니 그 첩보를 경찰에 이첩해서 수사를 시켰다고 하면 이거는 뭐 민간인 사찰에서 수사까지 시킨 거니까 이건 감방 가야 되는 겁니다. 감방 가죠. 감방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백원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 과대 권력을 행사하느냐? 자, 이거 보십시오. 네.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으로 그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민정비서관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뭐 경찰에다가 민간인 직무를 주고 하는 거는 월권입니다. 이거는 직권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받아야 되고요. 자, 청와대 직제에 나와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 민정비서관이 하는 거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입니다. 주요 업무가. 예. 그것 말고도 뭐 국정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민간인 사찰 안 정보를 되죠. 뭐 옮긴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원우 비서관 소속에는 예를 들어서 반부패 비서관은 뭐 정부 부처라든지 공기업 이런 쪽 관련해서는 뭐 동향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비서관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백원우가 이렇게 막 설친다? 월권이죠. 이게 말이죠. 네.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이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네. 엄청나게 비난했던 게 바로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야권에 있을 때는 그렇게 비난하고 난리쳤던 사람들이
그보다 더 심하게 했다면 이건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끊겠다고 했고 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비슷한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내가 민정수석 비서실장할 때 이런 특별감찰반 등등의 직제를 갖다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본인이 자랑하고 다니는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했던 시스템이 백원우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잡으십시오. 청와대 직제에 나와 있는 민정비서관실 업무는 국정 여론 수렴,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관리 딱 이까지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민간인 사찰 내용을 갖다가 넘깁니까? 게다가 또 더 궁금한 거는 뭐냐면 아니 이인걸 특감반장은 반부패 비서관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는 비서관끼리는 다 다르고 조국석한테는 다 올라갑니다. 보고가. 그런데 문제는 그렇죠. 어떻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걸 갖다 알고 자료 경찰에 넘겨.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에도 보면 민정비서관이 어떻게 다른 부서의 첩보를 알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국 얘기했나? 그렇죠. 그 가능성이 제일 크죠. 왜냐하면 조국만 알 거래 이 정도 그게 내용이면. 그러니까 쉽게 하면 비서관실이 있을 거 아니까 민정비서관도 조국석한테 보고하고 반부패 비서관도 조국석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니면 조국석이 안 줬다면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는 누군가가 백은우 비서관한테 다이렉트로 이런 게 있는데 저 이인걸 특감반장이 뭐 무시하라고 합니다. 이거 아까운데 이거는 수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완전히 시스템을 뭉개버린 겁니다. 내가 문화부 기자인데 정치부장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해야죠. 왜냐하면 어떻게 그럼 백원호 이걸 알고 그거 그냥 파기하면 안 돼. 경찰이 이첩해. 그러니까 민간인의 첩보를 경찰이 수사를 했다는 게 결론이라면 이거는 정말 권한 남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뭐 구체적인 정보도 하나도 없이 말이죠. 그냥 남의 얘기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산찰한 다음에 이거 수사해봐. 그럼 뭐 나올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이나 그 전에 윤영찬 수석이 한 게 뭡니까? 김태호는 미꾸라지고 네. 김태호가 뭐 보고한 거는 불순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 그냥 뭐 폐기하라고 지시했는데 얘가 말을 안 듣고 계속 이상한 걸 물고 불순물 갖고 온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불순물이 아니라 꿀물입니다 진짜. 꿀물이네. 아니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알고 그거 그러니까. 폐기하면 이인걸 반장은 이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야 킬 했는데 그걸 다른 비서관이 아니야 갖고 와 경찰에 넘겨. 야 그렇다면 이거는 또 하나 이 첩보가 뭡니까? 김무성, 김기춘에 관련된 겁니다. 김무성, 김기춘과 친하다는 해운회사가 무슨 이 이권 특권 같은 거를 그러니까 뭐 면허 같은 걸 하는데 특혜를 줬다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정적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가 우윤군 거는 폐기하고 그러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사 안 하고. 무시하고 그것도 네. 뭐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끝났다. 검찰은 수사한 적도 없답니다. 수사한 적도 또 거짓말. 그러니까 청와대는 가짜 뉴스 생산 공장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사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 왜 백원우가 게다가 백원우 기억하십니까? 드루킹 사건 때 드루킹 사건 때 기억나시죠? 직접 만났잖아요. 그 그러니까 변호사를. 김경수 지사한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는 도모 변호사가 네. 백원우랑 청와대에서 만난 겁니다. 청와대 네. 옆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 민정비서관이 뭐길래 진짜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월권입니다. 이게 뭐 김경수가 대통령 친인척입니까? 이게 무슨 뭐 국정 동향입니까? 뭡니까? 민심 동향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백원우의 이 반경은 너무 넓습니다. 사실 수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백원우의 마지막은 비극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말이죠. 조국을 앉혔을 때는 야 뭐 참신하다, 신선하다. 그런데 너무 경험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밑에 백원우가 있는 거 보니까 백원우를 앉히면은 이거 정치 보복하겠구나. 이렇게 냄새를 풍기게 되면 야권이 반발하고 국민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교묘하게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 밑에 백원우를 박아놓고 야 이제부터 정치 보복해. 이명박 뒤져. 박근혜 뒤져. 시민한테 뒤져. 다 그러니까, 죽여버려! 막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민정비서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휘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월권 중에 월권이고 또 이걸 보면 겁니다. 자, 백원우 비서관이 이제 이 반장, 그러니까 이인걸 특감 반장한테 왜 해당 첩보를 이첩하지 않느냐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첫째, 백원우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왜 이인걸은 그냥 놔두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호한테.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백원우가 전화를 해서 해당 첩보를 왜 이첩하지 않느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고 백비서관과 백원우는 이후에 이제 그 윤모 경정, 이것도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윤모 경정을 통해서 처리 경과를 챙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월권 중에서 월권이고 월권이죠. 또 이 사건을 챙겼다는 윤모 경정, 이거는 이제 민정비서관실 소속이니까 백원우의 부하입니다. 네. 이 윤모 경정은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직후인 작년 9월에 경찰청 인사담당관으로 뭐 파견했다가 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경찰청으로 갔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도 경찰이니까 윤모가 경찰에 넘겼으니까 넘길 때 그냥 넘겼겠습니까? 똑바로 해라, 이거 중요한 거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사항입니다. 그거 이게 뭐 그죠? 최대한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백원우가 이걸 알았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또 그 전화를 갖다 직접 하려면 이게 솔직히 하면 이게 기업이나 조직이나 정부 부처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뭐 정치부장이고 얘가 경제부장인데 이 경제부장 관련해서 자기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경제부 기자가 취재한다 그러면 바로 경제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제부한테 가서 야 경제부에는 누구 기자가 취재하고 있는데 이거 이런 면에서 우리 같이 좀 협조하든지 이렇게 해서 부장끼리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백원우는 지금 그게 아니라 반부패 비서관을 그냥 패싱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인걸 특감반장 전화해가지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식적인 청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백원우는 슈퍼파워입니다. 슈퍼파워. 같은 비서관이지만 같은 비서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수석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왕비서관. 왕비서관.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왕비서관.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일이 김태호 말대로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자, 이거는, 자, 이쯤 되면 이제 이겁니다. 청와대가 민간인 첩보를 경찰한테 주면서 이거 수사해. 민간인 사찰 정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폐기했다고 했던 거를 살아있고, 또 그 캐비넷에 있다는 그 파일 처리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정권도 똑같아. 더 입으로만, 심하다. 더 심해. 입으로만 뭐라 하고, 그리고 또한 이게 김태호도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실관계 불분명한 겁니다. 진짜 그게 맞는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단순히 김무성, 김기춘 이름이 나오니까 따끈따끈하고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긴 겁니다. 그럼 이거야말로 민간인 사찰입니다. 민간인 사찰이죠. 하면 안 되는 악질적인. 짓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당시 의원이었습니까? 그때 뭐 이명박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했다고 해서 네. 국무총리실에는 뭐 범죄 조직이 있다. 이렇게 막 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청와대 내에는 지금 범죄 조직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범죄 집단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야당이 못 따지면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는 딱 눈에 이 정도면 특검해야죠. 이거 지금 김태호 사건 특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경찰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 감당하죠. 게다가 또 참 얼마 전에 또 조선일보 특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민정비서관실이 또 주제넘게 나섰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월호 사고 당시에 구두 경고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간부가 있는데 이 간부를 정부 포상에서 제외시키라고 뭐 해당 해경의 뭐 상훈 담당 직원을 불러서 휴대전화까지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협박. 완전히 협박인데요. 이거는 게다가 또 지금 뭐 부산시에 무슨 부시장한다는 유재수라고 있는데 전 금융위 국장인데 이 비위 첩보에 대해서도 민정비서관실이 관여한 겁니다. 아니 민정비서관실이 금융도 담당합니까? 이거는 제가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거는 월권인데 이거 세월호 포상 이거는 뭐 고지 제가 볼 때 수석의 아니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백원우가. 와, 칼잡인데요,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원우를 수사하면 제가 볼 때 이거 말고도 뭐 더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오죠. 드루킹도 있었죠. 뭐 자 해경 포상 문제도 있지. 이건 뭐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건 몇 개입니까 지금? 김무성, 김기춘, 그렇죠. 예, 해경 문제, 또 뭐 드루킹, 금융위 금융국 국장 뭐 다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실이 무슨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렇죠. 칼잡이입니까 진짜? 와. 이거는요 오늘 이 조선일보만 났는데 김태우 사관이 이거 백원우가 김기춘, 김무성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청와대 또 한 번 뒤집어질 것 같아요. 뒤집어져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철저히 수사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말 이게 오전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군요. 오전에 하다 보니까. 예. 오전에 나오면 준비할 게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는데 오늘 12시에는요. 자유한국당에서 생중계가 있습니다. 예. 지구당 위원장들을 수수께 방식으로 선출하는데 생중계를 합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12시에는 꼭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여러분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청와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신들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질적 행위다. 모두 엄단해야 된다. 과거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보니까요. 청와대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파괴뿐만 아니라 독재국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는 방법 중에 하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